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준입니다. 자, 오늘 덴버 너게츠 OKC의 서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4차전이 새벽 4시 반에 열렸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클리블랜드 인디애나 경기가 있는 관계로 이 게임은 4쿼터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엄청난 저득점 공방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OKC가 가져가면서 2대2가 됐는데요. 이 경기는 제가 6차전 정도 혹은 5차전 정도의 영상으로 빨간 펜을 써서 전술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 시리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숫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맞대결, MVP 대결만큼이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2024-25 정규리그 MVP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누가 됐던 간에 길저스 알렉산더와 니콜라 요키치가 서로 치열한 맞대결을 펼쳤던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자, 일단 이 시리즈 1차전은 덴버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덴버가 4쿼터에만 36대 29로 앞섰는데 사실 48분 가운데 한 47분은 OKC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마크 데이그널트 감독의 어이없는 역으로 가져가는 반칙 작전이 완전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덴버 너게츠는 타임아웃도 부족했고 시간도 부족했는데 상대가 3점을 맞지 않기 위해서 계속 파울로 끊어주다 보니까 덴버 입장에서 고마운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덴버는 자유투를 꼬박꼬박 다 넣은 반면에 덴버 너게츠를 상대했던 OKC 같은 경우에는 하프라인이 넘어오기도 전에 파울로 끊어버렸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게임 클락이 흐르진 않죠. 그리고 파울 작전을 하고 나서 그때마다 OKC는 타임아웃을 요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덴버 너게츠가 원하는 선수 교체가 가능했던 거죠. 니콜라 요키치가 플로어 바깥에 있다가 또 갑자기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시간은 흐르지 않고, 그러다가 사단이 납니다. 챗 홈그랜이 자유투 2개를 다 놓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타임아웃이 없던 덴버 너게츠가 빠르게 하프라인을 넘고 러셀 웨스트브룩의 패스에 이은 에런 고든의 석점이 터지면서 거짓말 같은 덴버 너게츠의 역전승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 모 야구 해설자가 이야기를 했죠. 오래 이기고 있을 필요 없다. 그걸 OKC와 덴버 너게츠가 서로 상이한 조건으로 증명한 셈이 됐고, 자, 이 경기의 영웅은 니콜라 요키치 40득점에 20리바운드 6어시스트라는 엄청난 스탯라인을 기록하긴 했지만 에런 고든이었죠. 에런 고든이 승부를 뒤집는 종료 직전 3점 슛을 통해서 덴버에게 1승을 안겼습니다. 자, 이날 저말 머레이도 21득점을 올렸고요. 또 벤치에서 러셀 웨스트브룩 18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3점이 좀 들어가지 않았지만 야투는 53.8%였고 현재 이 덴버 너게츠는 사실상에 7인 로테이션 쓰고 있거든요. 7인 로테이션은 말 그대로 주전 5명 그리고 벤치를 2명만 쓰는 겁니다. 보통은 8인 로테이션 쓰고 좀 길게 쓰면 9인 로테이션 혹은 10인 로테이션까지 쓰는 팀이 있지만 10중 8구는 대부분 8인 혹은 9인 로테이션이에요. 그런데 덴버는 7인 로테이션을 쓰고, 그리고 페이튼 왓슨과 웨스트브룩이 벤치 자원인데 웨스트브룩이 bench에서 18득점이나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 충격의 43점 차 승부가 나왔습니다. 승자는 OKC였고요. 이 경기는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흥미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미 1쿼터에 더블 스코어였고요. 2쿼터에만 OKC가 42점 올리면서 전반 87득점. 이미 전반에 게임이 터져버렸죠. 그래서 OKC의 전반 87득점은 새로운 기록이 됐고, 후반 들어서 덴버가 50점을 넣긴 했습니다만 43점 차. 그것도 OKC가 플레이오프에서 연장전 없이 4쿼터 48분 동안 무려 149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날은 아주 손쉽게 OKC가 승리를 따냈는데 이게 OKC의 강점이라 볼 수가 있겠죠. 1차전 홈에서 지면서 곧바로 첫 경기 만에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빼앗겼습니다만 그 다음 경기에서 곧바로 43점 차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두 자리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날 전반에만 무려 6명의 선수들이 두 자리 득점을 기록을 했어요. 결국에는 덴버 너게츠보다 훨씬 쓸 수 있는 그런 벤치 자원들이 많기 때문인데 아이제아 조, 에런 위긴스, 그리고 루킨, AJ 미첼 이런 선수들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챗 홈그랜이 이 2스틸 2블락, 자, 이런 스톡스를 많이 기록할 수 있는 빅맨이라는 점, 하텐슈타인도 1스틸 1블락을 또 기록을 했고, 여러 선수들이 맹활약을 하면서 아주 손쉽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3차전. 3차전은 경기 장소를 볼 아레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최종 점수 차이는 9점이었지만
연장전 들어서는 11대2였고요. 이 연장전을 갔던 것도 결국에는 에런 고든의 종료 직전 동점 3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더스 알렉산더는 이날 18득점에 그쳤고요. 반면에 니콜라 요키치가 20득점에 리바운드 16개 기록했지만 3점 10개를 모조리 놓쳤어요. 이런 저점은 사실 한 시즌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요키치의 저점에도 불구하고 덴버가 승리를 따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두 명이었죠. 에런 고든 그리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였습니다. 물론 저말 머레이도 48분 팀에서 27점을 기록을 했지만 에런 고든의 클러치 활약, 연장으로 가는 3점, 그리고 연장에서 중요한 2득점.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지금 어깨가 안 좋습니다. 왼쪽 어깨가 좋지 않은데 정규 시즌이었다면 한 달 가까이 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상인데 포터 주니어 뛰고 있습니다. 왜 부상을 안고 뛰냐면 물론 팀을 위한 마음이 크지만 이 부상이 뛴다고 해서 악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대인데가 아픈데 뛸수록 부상이 악화될 수 있어. 그러면 의료진에서 말립니다. 코칭 스태프가 말리고요. 선수 본인도 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터 주니어는 다행히 이 어깨 부상이 뛰어도 악화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뛰는데 이날 무려 42분 뛰었고요. 21득점, 야투가 70%였습니다. 자, 이 두 명의 활약 속에 덴버 너게츠가 이 경기도 계속 끌려가다가 극적인 동점으로 가는 에런 고든의 석점, 그리고 연장에서 11대2라는 스코링 런을 만들면서 3차전을 따내게 됐죠. MVP 후보들이 나란히 부진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뭔가요? 2옵션의 활약 혹은 롤플레이어들의 스텝업인데 덴버는 그 역할을 에런 고든, 마이클 포터 주니어, 저말 모레이가 해낸 거죠. 요키치가 3점 10개를 다 놓치면서도 승리를 따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요. 자, 오늘 열렸던 4차전. 네, 92대 87이었습니다. 2차전에서 OKC가 149점 넣었는데, 지금 볼 아레나에서는 계속 저득점 공방전이죠. 그러면서 시리즈 전적은 2대2가 됐고요. 덴버 너게츠의 1쿼터 득점 보이시나요? 8점 올렸습니다. 8점. 네, NBA에서 12분 뛰는데 8점. 그리고 전반에 36득점이었어요. 제가 오늘 중계하고 왔던, 클리블랜드와 인디애나의 경기 전반 점수가 80대 39였는데, 물론 점수 차이는 오늘 인디애나 클리블랜드가 훨씬 컸습니다만 덴버의 전반 득점이 36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3쿼터에 스텝업을 하죠. 전반 36득점인데 3쿼터에만 33점. 앞선 채로 4쿼터를 맞이했습니다만 덴버 너게츠의 약점이 뭘까요? 체력입니다.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주전들이 피로도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금 2라운드에서는 주전들이 5명 중에 4명이 40분 이상을 뛰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거듭할수록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결국에는 OKC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이 4쿼터에 그대로 드러났죠. 4쿼터 OKC가 29대 18로 압도하면서 92대 87로 결국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오늘 OKC에서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3점 다 놓쳤고 그 다음에 승부처에서 계속 되도 않은 사이드 스텝백으로 슛을 쏘면서 야투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25득점, 6리바운드 6어시스트 기록을 했고요. 챗 홈그린의 리바운드 13개, RJ 하텐슈타인이 리바운드를 14개를 걷어냈습니다. 자, 그 덕분에 리바운드 싸움에서 55대 49로 앞섰고요. 실책 자체는 OKC가 더 많긴 했습니다만 벤치 득점의 차이가 컸어요. 네, 오늘 덴버 너게츠는 웨스트브룩이 저점을 겪으면서 벤치 득점 단 8득점, 반면에 OKC는 벤치에서만 3명의 선수가 2자리 득점이었습니다. 알렉스 카루소, 에런 위긴스, 케이스 월라스였고요. 그리고 벤치 득점에서 무려 35득점. 그러니까 벤치에서만 35대 8이었어요. 여기에서 승패가 갈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덴버 너게츠는 니콜라 요키치가 또 야투가 부진했습니다. 31%대였어요. 22개 던져서 15개 놓쳤습니다. 자, 그리고 저말 머레이 역시도 단 17득점에 머물렀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 야투 7개 중에 하나, 단 3득점. 자, 이로써 시리즈는 동률 2대2가 됐고 이제는 OKC가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게 됐죠. 2대2 상황입니다. 그리고 OKC는 남아있는 홈경기가 2번, 덴버는 1번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홈경기를 모두 이긴다면 그게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빼앗아 온 셈이 되는데 이제 OKC가 다시 한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죠. 자, 덴버 OKC 시리즈 4경기 한번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은 OKC가 더 많았습니다. 2차전에 43점 차 대승에 힘입은 바 크죠. 자, 그리고 리바운드는 미세하고 그리고 어시스트 개수는 덴버 너게츠가 아닌 OKC가 6개나 더 많습니다. 자, 스토크 한번 볼까요? 스틸과 블락. OKC는 16.8개, 덴버 너게츠는 12.3개.
4.5개 차이니까 여기서 지금 승패가 또 갈리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팀 모두 다 필드골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야투, OKC 42.9%, 덴버 40.1%고요. 3점도 두 팀 모두 다 3개 던지면 하나 들어갈 똥 말똥입니다. 자유투는 양팀이 비슷한데 오히려 OKC보다는 덴버 너게츠가 자유투를 더 많이 얻어냈고요. 턴오버가 문제예요. OKC는 현재 플레이오프에서도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위입니다. 덴버 너게츠로부터 실수를 이끌어내고 그 실수 이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OKC의 주요 루트인데 덴버 너게츠가 OKC보다 무려 22개의 실책을 더 범했습니다. 이게 지금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죠. 덴버 너게츠가 남아있는 원정 2게임에서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는 결국 턴오버에서 줄여야 됩니다. OKC처럼 빠르고 날래고 운동 능력 좋은 팀을 상대로 실수를 한다, 등을 내보인다, 곧바로 등에 칼이 꽂히는 거죠. 자, 이번 시리즈에서 기억해야 될 숫자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33.5. 자, 이건 오늘 새벽에 열렸던 양팀의 4차전 도합 야투 성공률입니다. 2004년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의 31% 이후의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21년 만에 나왔던 엄청난 저효율의 농구였습니다. 2004년 디트로이트 인디애나 때도 이 두 팀은 굉장히 수비 지향적이었는데 덴버 너게츠와 OKC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모두 다 공격력이 뛰어나거든요. 네, 그런데 단 33.5%였습니다. 자, 그리고 87, 바로 OKC의 2차전 전반 기록인데 역대 플레이오프 최다 득점 기록에 이름을 올렸었죠. 네, 그리고 2차전은 OKC가 43점 차로 이겼습니다. 자, 숫자 1, 정규 시즌 및 플레이오프 디펜시브 레이팅 1위, 바로 OKC입니다. 정규 시즌 때도 워낙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이 좋았고 플레이오프에서도 1위고요. 반면 덴버 너게츠 같은 경우에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정규 시즌 기준 22위였어요. 그래서 양 팀의 가장 큰 차이는 수비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3. 네,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 제임스의 백넘버가 아니고요. 요키치의 이번 시리즈 총 실책입니다. 놀랍게도 평균 실책이 5.8개입니다. 23개니까 나누기 4하면 5.75, 5.8개고요. 어시스트 개수가 더욱 놀랍습니다. 5.3개니까 지금 어시스트보다 실책이 더 많은 거죠. 야, 이걸 예상한 분들이 많았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무리 요키치의 어시스트 능력이 OKC의 훌륭한 수비력에 가로막힌다고 하더라도 어시스트가 실책보다 적다? 야, 이 스탯라인을 예상한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요키치가 고전하고 있고, 반대로 덴버 너게츠는 지금 제일린 윌리엄스, 그 다음에 아이제 하텐슈타인, 챗 홈그랜 3명의 빅맨 로테이션을 가동시키고 있고, 그리고 요키치를 최대한 림에서부터 먼 쪽에서 볼을 받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픽앤롤, 스크리너로 나섰을 때는 어떻게든 요키치의 롤 타이밍을 막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롤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자유투 라인 혹은 네일 쪽에서 아예 방지턱을 세워버립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전술적인 움직임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만큼 OKC가 니콜라 요키치를 잘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8, 바로 셰일 길저스 알렉산더의 3차전 득점입니다. 길저스 알렉산더는 70경기 연속 20득점 이상 기록을 했어요. 역대 3번째 최장기록입니다. 그 전 3위가 누구였냐? 마이클 조던이었거든요. 근데 조던을 4위로 떨어뜨렸고 1위는 윌드 체인벌린인데 역대 3번째 최장기록. 대단한 거죠. 얼마나 꾸준한지를 직접 증명했던 기록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팀이 이기든 지든 내가 항상 20점 이상을 기록했다는 건 쉽게 깨지지 않는 기록이죠. 르브론 제임스도 없고, 그쵸? 득점 기계인 케빈 드란트도 세우지 못한 기록이에요. 그만큼 훌륭한 기록이었는데, 야, SGA의 이 기록이 18득점, 플레이오프에서 20득점 이하로 드러났었습니다. 다행히 4차전도 SJ는 25점을 넣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야투 성공률이 우리가 알던 길저스 알렉산더보다는 훨씬 떨어져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38입니다. 덴버 주전 4명의 2025년 플레이오프 출전 시간이에요. 출전 시간. 38분 이상입니다. 탐 티보도 감독 저리 가라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덴버 너게츠의 벤치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 대행은 줄리안 스트로더라든지 혹은 지크 나지라든지 제일런 피켓 같은 선수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주전 5명 그리고 페이튼 왓슨과 러셀 웨스브룩 7인 로테이션이다 보니까 덴버 주전 4명의 이번 플레이오프 출전 시간이 모두 38분 이상입니다. 자, 지난 4차전 덴버 너게츠가 4쿼터에 결국 뒤집혔습니다. 이거는 OKC와의 로테이션의 차이로 기인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큽니다. 쿼터 초반에 괜찮다가 시리즈 초반에 괜찮다가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경기를 거듭할수록 에너지는 줄어들고 발은 무뎌지고
그 다음에 볼 없는 움직임도 둔화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4쿼터에 20점을 이상 넣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덴버 너겟츠 5차전 3차전까지 리드를 잡을 수 있다면 최대한 벌려야 되고, 4쿼터 들어서 OKC의 체력, 그 다음에 생생한 로테이션을 이겨내긴 쉽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덴버 너겟츠의 분명한 약점은 있다. 그래서 이제는 2대2이기 때문에 3전 2선승제 상황에서 과연 양팀이 어떤 묘수를 들고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OKC가 훨씬 더 두꺼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덴버 너겟츠는 결국 부진한 요키치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OKC의 요키치 죽이기 작전이 현재까지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죠. 자, 이상 요키치와 길저스 알렉산더가 맞붙고 있는 덴버 OKC의 2라운드 맞대결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는 뭐 5차전이 가장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5차전 제가 한번 빨간펜 영상으로 또 이 시리즈 이 경기를 리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리즈 승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OKC가 덴버 너겟츠를 4대3으로 꺾는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2대2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차전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 이 5차전 끝나고 나서 또 리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